저는 엄마의 예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성격이 기억나더군요. 그래서 전 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소방차를 기다려야지. 왜 무모하게 뛰어들어가요? 엄마 얼굴 어떡해요? 아, 속상해 죽겠네. 하고 걱정이 담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도 알겠지만 이 엄마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걸 좋아하잖니. 어쨌든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구했으니 이 정도 흉터는 상관없다. 사는데 지장도 없을 거야.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얼굴 절반이 화상 흉터가 남을 거라고 전했는데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연신하셨네요.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엄마는 얼굴에 화상 흉터를 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셨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게 되셨어요. 다행히 화재 트라우마나 흉터가 생긴 것에 개의치 않아 하시며 일상을 보내셨죠.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와 또다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아까 오전에 네 남편하고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이번에는 다른 여자더라. 네가 지난번처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지. 그런데 사진 찍는 소리가 나니까 네 남편이 눈치채고 나에게 달려오더구나. 그래서 난 있는 힘껏 도망쳤지.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잡혔고 핸드폰을 뺏겼어. 네 남편이 그걸 발로 때려 부수면서 너한테 한마디라도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네가 그걸 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쨌든 네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있는 게 확실해. 이제 엄마 말을 믿겠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 엄마의 말씀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핸드폰이 부서져 바뀐 핸드폰을 보여주시자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엄마 만났다며? 얘기 들었어? 말도 마. 난리도 아니었어. 오늘 회사 투자자들하고 식사하고 그중 여자분을 차 있는 데까지 배웅해 드리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내 멱살을 잡으시더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딱 걸렸다고 소리치시면서 말이야. 내가 투자자 앞에서 얼마나 크게 망신당했는지 몰라. 장모님이 날 싫어하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선을 넘으셨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장모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좋겠어.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 이는 엄마의 말과 180도 달랐어요. 마치 엄마가 괜한 의심을 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며 크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엄마가 오지랖이 있긴 하지만 허튼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신단 말이야. 엄마 말로는 당신이 어떤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데 그것도 엄마가 잘못 본 거야? 모텔? 여보, 난 태어나서 모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평생 일만 하는 나한테 왜 그런 누명을 씌우시는 건지 모르겠다. 장모님, 아무래도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알겠다고 전했고 의심의 눈을 거두고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병원 진료가 없는 날이어서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박살낸 엄마의 핸드폰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물어보고 함께 찾아갈 생각을 했죠. 엄마, 어제 박서방이 박살낸 핸드폰을 어디다 버렸는지 기억해요? 그걸 찾아서 포렌식을 맡기면 엄마가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박서방이 가져갔어. 확실하게 없애려고 하는 눈치였지. 저는 증거가 사라졌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와 남편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헷갈려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지윤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윽고 인터폰에 비친 손님의 얼굴을 보고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윤아, 박서방이야. 도둑이 제발저려서 찾아왔네. 이게 기회다. 너는 방에 들어가 있거라. 거실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저도 인터폰에 남편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신발장에 제 구두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잠시 후 남편과 엄마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제가 숨어있는 방까지 아주 잘 들렸어요. 아, 이 노인네가 잠자코 있으라니까 설레발을 치네. 아, 당신이 지훈이 친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남 일에 신경을 써?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입 닫고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노인네야.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본데 나 서울 바닥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업가들 제치고 성공한 놈이야. 또 내가 아는 공무원이 한둘인 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당신 끝장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내가 마지막 경고하러 온 거야. 또다시 내 일에 간섭하거나 지훈이 찾아가서 헛소리를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이사 바람을 피우든 불을 피우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은 관심 끄고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당신도 알지? 지훈이가 날 엄청나게 신뢰한다는 걸 말이야. 어쨌든 오늘 이후로 또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가는 지옥을 맛볼 거야. 과대망상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처신 잘하도록 해. 알겠어?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이의 목소리와 말투는 물론 엄마한테 막말을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엄마의 말이 진실인 걸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나쁜 자식아, 어디서 협박질이야? 네가 나한테 겁을 주면 내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줄 알았냐? 그런데 넌 사람 잘못 봤어. 난 누구보다 강한 엄마야. 내 딸을 지키려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너의 그 두 얼굴을 낱낱이 밝혀내고 벌받게 해줄 거야. 엄마의 분노가 가득 찬 목소리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말귀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만 늘어놓네. 어이, 노인네. 덤빌 테면 덤벼봐. 내 전화 한 통이면 정신병원에서 당신을 잡으러 올 거니까. 거기 가면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집안에 있어도 마스크 좀 쓰고 있어라. 그 흉측하고 토 쏠리는 얼굴 보니까 아까 먹었던 점심이 올라온단 말이야. 지윤이는 네 얼굴 보고 아무렇지 않대? 야, 걔는 비위도 참 좋다. 내가 이래서 널 사위로 받아들이기 싫다고 한 거야. 내가 관상을 조금 볼 줄 알거든. 너는 사기꾼의 바람둥이에 온갖 추악한 짓을 할 면상이야. 지윤아, 이제 방에서 나와라. 네 남편의 실체를 다 알게 됐으니 더 숨어 있을 필요가 있겠니?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경악하며 놀라더군요. 여보, 여기 있었어? 혹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야? 그래, 다 들었다, 이 나쁜 놈아. 그동안 바람 피워온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이거 완전 이중인격인 놈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이는 뺨을 맞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한참 동안 잠시 침묵으로 있다가 뭔가를 결심이라도 했는지 씩 웃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아, 재수 없으려니까 딱 걸렸네. 그래, 바람 좀 피웠다. 그런데 뭐? 증거라도 있냐? 당연히 없겠지.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 의사 마누라 두면 여러모로 좋거든. 내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의사 마누라가 있다고 하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래서 집안에 사자 하나씩은 있어야 하나 봐. 여하튼 이번 일로 이혼하겠다면 소송을 해야 할 거야. 난 의사 마누라랑 이혼 못하니까 말이야. 정말이지 제가 알던 남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엄마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고민을 할 걸 하는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중인격인 남편과 길고 긴 소송을 하더라도 꼭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친정에서 빠져나가고 저는 엄마한테 그동안 죄송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런 놈과 결혼해서 엄마한테까지 피해가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에게 그따위 막말을 하다니. 아니야, 지윤아. 네가 왜 죄송하니? 솔직히 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 바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세상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니까. 우리 이 일을 함께 헤쳐나가 보자. 이 엄마만 믿어, 지윤아. 전 그날부터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진행시켰지만 남편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맞소송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이가 외도한 증거를 찾으려고 흥신소에 의뢰해봤지만 몸을 사리고 있는지 사진 한 장 건지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화를 꾹꾹 눌러 병원에서 겨우 일하며 엄마의 위로와 응원에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 엄마가 화상을 입으며 사람들을 구출한 사건이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소문이 퍼져갔는지 시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엄마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명예구조대원으로 임명하겠다며 시청에 초대받게 된 거죠. 저와 엄마는 들뜬 마음으로 시청을 찾아갔고 곧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에게 박수를 받으며 상을 받았어요. 게다가 많은 기자들이 엄마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에 불이 크게 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건 불난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방차도 눈에 보이지 않았죠. 누군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평소 오지랖이 넓은 편인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건물 안에 사람들을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눈에 잘 보였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얼굴에 화상 자국이 남으신 거죠? 다른 것도 아닌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좌절하시진 않았습니까? 좌절했죠.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았겠어요.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제 선택에 의해 생긴 것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 화상 자국이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말씀에 시청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엄마를 향해 박수를 보내며 자랑스럽다고 외쳤네요. 그런데 엄마는 거기서 기자들에게 살갑게 대하며 친해지려고 하셨어요. 저는 워낙 오지랖이 넓은 분이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기자님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답니다. 지윤아, 저 기자님 말이야. 이 지역에서 정치, 사회, 사건, 사고 뉴스를 가리지 않고 취재하는 불도저 같은 기자님이래. 내가 저 기자님한테 네 남편 이야기를 해뒀다. 흥신소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실 테니까. 엄마, 여기까지 와서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기자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튼 너무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쌓인 분노가 풀리네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기자님이 남편의 불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여사님, 그 사위가 바람 피우는 사진 100장 넘게 찍었고 동영상도 20개 정도 촬영했어요.
이 남자 사생활이 아주 더럽던데요.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만나던지 꼬리 잡는데 조금 애를 먹었네요. 와, 기자님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큰일을 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 여사님. 그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훌륭한 분께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부탁할 게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저 또한 기자님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고 엄마의 손을 잡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이튿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이제 됐다며 이혼할 수 있겠다며 마음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도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뒤 법정에서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제가 가져온 증거를 확인하자 절망을 했답니다. 의사 마누라를 팔아서 사업을 크게 만드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이는 법원에서 나오며 저에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더라. 네가 이기긴 했어도 내가 망할 일 따위는 없어. 그깟 위자료?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토 나오는 면상을 가진 애미랑 으쌰으쌰 하면서 잘 먹고 살아봐. 라고 막말을 내뱉고 사라졌습니다. 전 거기서 그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의 실현을 해서 아주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 엄마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 엄마는 이를 받아주시고 다시 기자님께 연락을 하셔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기자님, 우리 딸 상처 준 놈이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 인간 바람 피운 거 말고도 나쁜 짓을 일삼았을 게 분명해요. 기자님이 힘을 써주실 수 없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털어보면 불법적인 거 하나둘씩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조사하고 취재해 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기자님은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곧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기자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방송 뉴스를 보면 알 거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윽고 시간에 맞춰 뉴스를 틀었더니 전 남편이 쇠고랑을 찬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단번에 알아봤죠. 전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 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가 된 거더라고요. 그이가 뇌물을 바친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들 모두 구속이 되었답니다. 전 남편 역시 사업을 당장 접게 되었고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죠. 비록 징역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이니 속이 다 후련했답니다. 이 모든 건 엄마가 안 계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혼은커녕 아직도 바보처럼 전 남편이 저만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엄마는 저를 똥물에서 건져주신 은인이었죠. 그렇게 저의 복수는 전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중인격의 무서운 남편과 3년을 같이 살았다는 게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웠네요. 어쨌든 그 이후의 제 일상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신경 쓰는 일도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으니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엄마와 더 가까워져서 많은 수다를 떨었는데 엄마가 지난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며 아쉬운 기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지윤아, 나는 네가 의대에 갔을 때 매일 핸드폰을 잡고 살았다. 혹시라도 너한테 연락이 올까봐 말이야. 이상하게 내가 먼저 연락하지 못하겠더라고. 나는 너의 친엄마도 아니고 오래 같이 산 것도 아니어서 엄마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기다리기만 했지. 그래서 너랑 10년 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냈구나. 엄마 그러셨어요? 저를 기다린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가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함께 지내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그동안 나누지 못한 모녀의 정과 사랑을 실컷 해봐요, 엄마. 저희 모녀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진심을 담아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녀가 되어 죽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로해주자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서 남자친구도 만들지 않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중인격의 남자를 만났으니 다른 남자들에게도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겠죠?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 곁에는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엄마가 계시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혹시 결혼 전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상대의 모든 면을 꼭 보셔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면 좋겠어요.